땅에 닿는 순간 충격이 종아리와 햄스트링에 바로 올라와요. 자, 근데 여기서 포지션을 다시 바꿔볼게요. 포즈를 잡은 상태에서 발만 뻗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이루어지게 돼서 착지를 하면 발바닥에 앞에와 중간 뒤가 닿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걸을 수 있으면 달릴 수 있다의 김용복 감독입니다. 오늘은 5번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포즈라는 동작인데요. 달리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데 포즈를 잡지 않으면 무릎 부상이나 허벅지, 고관절에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포즈 동작은 달리기의 첫 번째 동작인데요. 가장 효율적인 달리기에 필요한 동작이고요. 이 포즈라는 동작을 잘 잡게 되면 착지도, 그리고 속도도, 그리고 리듬조차도 가장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요. 그 포즈라는 동작의 각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천천히 혹은 빠르게 뛰는 분들의 각도가 다른데 오늘은 천천히도 빠르게도 뛰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라는 동작은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서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1부터 4까지 파트를 찍었잖아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아요. 무릎이 다 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걸음걸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걸음걸이를 걸으면 걷는 동시에 무릎이 펴져 있습니다. 펴지면서 발을 뻗게 되는 거죠. 자, 달리기 동작을 배우지 않고 달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동작을 취해서 뛰는 러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 걸을 수 있으면 달릴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면 점프해서 떨어지는 동시에 포즈라는 동작을 잡아요. 발에 앞과 중간, 뒤가 닿는 동시에 중간이 닿는 동시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체, 체중이 밑으로 눌리기 때문에 발목에서 먼저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의 아치 부분이 닿을 때 무릎을 구부리게 됩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충격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머리, 정수리까지 올라오게 되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포즈를 너무 많이 잡는 거. 너무 많이 잡게 되는데 이 포즈를 너무 많이 잡게 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서 내 체중이 살짝 뒤로 빠진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체중을 이미 아래로 눌러놨기 때문에 발을 지면에서 빠르게 뗄 수 없으니까 이 발을 빠르게 들려고 합니다. 그럼 발바닥 가운데 착지, 그러니까 발바닥 가운데가 아치 부분 착지가 돼요. 아치 부분. 이 아치 부분으로 지면을 때리게 되면 발을 빠르게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뛰면서 발만 뻗지 않으면요, 발을 뻗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발은 뻗어지면 리어프 착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걷는 것처럼 발만 뻗지 않고 포즈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걸을 때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걸으면서 포즈라는 동작을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발을 뻗지 않았을 때 포즈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무릎이 먼저 나가서 워킹을 할 때 무릎이 먼저 나가서 발을 뻗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으면요, 발바닥의 뒷부분이랑 발바닥 뒤꿈치 부분이랑 가운데 부분, 아치 부분이 거의 동시에 닿습니다. 발을 뻗지 않으면. 이게 달리기를 할 때 써야 되는 착지. 근데 여기에서 조금 포지션을 바꿔서 달릴 때는 우리가 무릎을 구부린다는 생각보다는 구부리세요라고 계속 말하니까 무릎을 잡고 밑으로 눌러서 포즈를 잡고 뛰려니까 힘든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차지만 마세요. 발을 차지만 않으면 어떻게? 포즈는 자연스럽게 잡혀 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발을 뻗지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발만 뻗지 않으면 된다. 자, 보세요. 발을 뻗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작이 느려지면서
이 뒤에 오금이 펴져요. 펴지면서 리듬감이 사라지면서 뒤꿈치 착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자, 발을 뻗게 되면 동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발을 뻗게 되면 무릎이 몸보다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발이 많이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뒤꿈치와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 거의 D가 닿으면서 발바닥 가운데가 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케이던스, 리듬을 맞춰서 갈 수 없잖아요. 리듬을 맞춰가는 방법은 발만 뻗지 않는다. 그러면 포즈는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발만 뻗지 않은 상태에서 리듬이, 뻗는다는 말은 발을 앞으로 이렇게 차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뻗지 않는다는 말은 무릎이 먼저 앞으로 나가서 내 몸과 같이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준비. 리듬이 맞춰서 발을 뻗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에 앞에 중간, 그리고 정확한 포즈는 내가 구부려서 눌러서 뛰는 게 아니고 몸이 올바르게 수직으로 선 상태에서 무릎이 먼저 나가서 발은 뻗지 않고 발은 내 몸에 수직으로 내려놓는다. 오케이. 자, 이게 포즈라는 동작. 그리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발목에 힘을 주고 포즈를 잡지 않고 발목에 힘을 주고 뛰는 게 뭐냐면, 몸을 앞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포즈를 잡지 않고 뛰어요, 러너분들이. 그럼 이렇게 뛰게 되면 발바닥에 포즈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발바닥의 가운데 아치 부분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발목이랑 무릎이랑 통증이 굉장히 많이 유발하고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듬을 맞춰서 뛸 수 없다. 발을 뻗으면, 이 상태에서 포즈는 잡았지만 내가 발을 뻗게 되면, 가는 동시에 발을 뻗으면, 잘 보세요. 포즈를 잡고, 내가 포즈를 잡는다는 말은 잡으라고 해서 누르는 게 아니고 내 몸에 힘만 뺀 상태. 그럼 아주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지 안 구부러져 있는지 모를 정도의 살짝 아래로 포지션이 내려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이 먼저 나가서 발을 뻗으면 발이 나간 상태에서 오금이 펴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릎이 나가서 내 몸보다 먼저 무릎이 나가서 내려놓으면 내 몸과 같이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하나, 둘. 내 몸과 같이 하나, 둘. 근데 발을 뻗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을 뻗으면 발을 짚고 내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발의 힘으로. 하나, 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햄스트링을 사용하게 되고 힘을 쓰게 되고 종아리,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아킬레스에 충격이 가죠. 하나, 이렇게 가는 거와 발에 힘을 줘서 지면을 짚고 뒤꿈치, 중족부, 앞꿈치,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가는 거와 뻗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이 먼저 나가서 지면을 짚고 나가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힘을 사용하냐, 사용 안 하느냐. 자, 이제는 천천히가 아니고요. 조금 빠르게 뛰면서 발을 뻗었을 때 달리기와 그리고 발을 뻗지 않았을 때 달리기에 자세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즈를 잡지 않은 상태, 포즈는 잡았지만 발을 뻗으면 데미지가 햄스트링과 오금과 뒤꿈치가 오는 거.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우리가 앓게 되는데, 지금은 신발 쿠션이 굉장히 좋아져서 족저근막염이 덜하지만 신발이 얇은 걸 신고 뛰시는 분들은 겨울에 굉장히 아픈 이유가 내 착지 그리고 포즈가 잘못되어 있는 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빠르게 뛰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반적인 걸음을 걸으면 우리가 발을 어떻게 하냐면, 발착지가 일반적인 우리들이 걸어 다니는 달리기를 배우기 전에 그럼 발을 앞으로 뻗어서 발이 먼저 나와서 오금이 펴지면서
뒤꿈치가 닿고 다 이렇게 걷습니다. 다 이렇게 걸어요. 올바르게 선 상태에서 누구나 걸을 때 몸을 앞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뛸 때 가져가지. 그리고 달리기 포지션으로 바꿀 때 발을 뻗지 않고 무릎이 먼저 나가서 착지 자체가 바뀝니다. 착지의 포지션이 거의 중간이 닿게 바뀝니다. 포즈를 잡은 상태예요. 이게 포즈를 잡은 상태. 거의 동일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발을 뻗어서 우리들이 일상적인 걸음 상태. 그러면 거의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지면을 짚고 뒤에 중간, 앞에가 닿으면서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갑니다. 저는 포지션을 바꿔볼게요. 바꾸면 뒤에 중간이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 발바닥 거의 가운데가 닿으면서 무릎이 먼저 나가고 몸과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달릴 때 뛰어볼게요. 자, 발을 뻗어서 뛰게 되면 발을 뻗잖아요. 그러면 리듬도 안 나오고 땅에 닿는 순간 충격이 종아리와 햄스트링에 바로 올라와요. 자, 근데 여기서 포지션을 다시 바꿔볼게요. 포즈를 잡은 상태에서 발만 뻗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이루어지게 돼서 착지를 하면 발바닥에 앞에와 중간, 뒤가 닿는 겁니다. 자, 다시 발을 뻗어서 바꿔볼게요. 완전히 달라요. 충격이 오는 자체가. 그리고 리듬이 느려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밀고 나가야 돼서. 자,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포지션. 포즈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만 뻗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이 나가서 착지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달릴 때 뛰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달리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그리고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 빠르게 자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달리면서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빠르게 뛰면서 자세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잘하고 있겠지, 그 부분이거든요. 아니에요. 천천히 달리면서 바꿔야 돼요. 천천히 달리면서 내 다리가 뻗어지는지 이렇게 뻗고 있는지. 저 지금 천천히 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발을 앞으로 차고 있습니다. 포즈는 잡고 있어요. 발을 앞으로 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리듬을 잡을 수 없고 충격이 뒤쪽 오금이 내가 발을 앞으로 이렇게 밀면서 발을 차니까 이쪽 오금에서 자극이 계속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꿔서 발을 차지 않으면 거의 오금 쪽에 데미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발을 전혀 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금 쪽에서 데미지가 없고 햄스트링엔 데미지가 없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착지를 하거나 첫 번째 포지션에서 포즈라는 동작을 잘 잡았지만 그 포즈라는 동작이 잘못 잡혔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발을 뻗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동작부터 잘못된 발 뻗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 리듬을 못 맞추는 겁니다. 170이나 180에 가까운 리듬을 못 맞추기 때문에 달리기 실력이 늘지 않고 효율적인 달리기를 못하고 있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찾아야 될 건 내가 포즈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지, 아니면 포즈를 잡고 있는데 내가 발을 차고 있진 않은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으면 달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달리면서 여러분의 자세를 체크하고요. 발을 차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함께 이동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지션을 다시 바꿔볼게요. 포즈를 잡은 상태에서 발만 뻗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이루어지게 돼서 착지를 하면 발바닥에 앞에와 중간 뒤가 닿는 겁니다. 포즈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만 뻗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이 나가서 착지를 했을 때